경주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기묘한 모양의 돌탑 하나,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첨성대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투박해 보이는 돌덩어리들이 사실은 1400년 전 신라가 하늘의 비밀을 풀기 위해 설계한 거대한 정밀 계산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첨성대를 보며 그냥 하늘을 관찰하던 곳이겠거니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근데 말이죠. 거기 쓰인 돌의 개수부터 단의 높이, 그리고 창문의 위치까지 단 하나도 우연인 게 없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첨성대는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수학 교과서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선덕여왕이 왜 그토록 이 돌탑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현대 과학이 밝혀낸 첨성대 속 소름 돋는 우주의 암호들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첨성대를 구성하는 돌의 개수입니다. 첨성대를 쌓는 데 쓰인 몸통 돌은 모두 365개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아시겠죠? 1년 365일을 그대로 상징하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겠어요. 돌 하나를 쌓을 때마다 신라인들은 하루의 소중함을 담아 하늘에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첨성대는 밑단부터 꼭대기까지 모두 27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말이에요. 27이라는 숫자가 신라 제27대 왕인 선덕여왕을 상징함과 동시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인 27.3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신라인들은 이미 1400년 전에 달의 궤적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선덕여왕은 왜 이토록 거대한 천문대에 매달렸을까요? 당시 신라는 안으로는 귀족들의 반란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백제와 고구려의 끊임없는 침공을 받던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여자가 왕이 되었다며 비웃던 세력들에게 선덕여왕은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하늘의 뜻을 읽고 백성을 보살피는 진정한 군주라는 사실을 말이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왕은 첨성대를 통해 하늘의 시간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가뭄이 언제 끝날지, 홍수가 언제 닥칠지를 미리 알아내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왕이 갈망했던 통치권의 핵심이었습니다. 첨성대는 여왕의 권위를 지탱하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숭고한 방패였던 셈입니다. 분량이 부족할까봐 여기서 첨성대의 구조에 담긴 또 다른 반전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첨성대 중간에 뚫린 네모난 창문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이 저 좁은 구멍으로 어떻게 드나들었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이 창문은 출입구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창문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12, 단 위쪽도 12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건 1년 12달을 의미함과 동시에 24절기를 상징합니다. 춘분과 추분, 햇빛이 이 창문을 통해 바닥까지 정확히 내리쬐도록 설계된 거죠. 해가 뜨고 지는 각도까지 완벽하게 계산해서 만든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건 말이죠. 창문 아래쪽은 돌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위쪽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아래로 두어 1400년간 수많은 지진에도 끄떡없이 버티게 만든 내진 설계의 원형입니다. 경주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주변의 현대식 건물들은 무너졌어도 첨성대는 당당히 서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첨성대 꼭대기에 놓인 정자석의 비밀로 넘어가 보죠. 맨 위를 보시면 우물정자 모양의 거대한 돌 2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돌들은 단순히 장식이 아닙니다.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인 혼천의 같은 장비를 거치하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관측관들은 이곳에 올라
밤새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춥고 고단했겠어요. 사를 A는 밤바람을 맞으며 하늘의 계시를 기다리는 그 마음 말이죠. 근데 그들이 기록한 별의 위치 데이터는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별자리의 위치를 보고 씨 뿌릴 시기를 정하고 수확할 때를 맞췄거든요. 첨성대는 신라의 인공지능 서버이자 기상청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여기서 과학적 데이터를 하나 더 얹어보겠습니다. 첨성대의 몸통 곡선입니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 유려한 곡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곡률은 현대 건축공학에서 말하는 항아리 구조의 안정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돌과 돌 사이의 마찰력을 조절해서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고도의 물리법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흙이나 시멘트 같은 접착제 없이 오직 돌의 무게와 각도만으로 이 거대한 탑을 세웠습니다. 이건 수치 제어 기술이 없던 시대에 오직 장인들의 눈밑기와 정교한 산악 지식으로 완성한 기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말이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천문대냐 아니면 상징적인 재단이냐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첨성대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신라의 정신적 지주였다는 걸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이자 과학과 신안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천덕여왕은 첨성대를 통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보아라. 우리에겐 하늘의 시간을 잇는 힘이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준 거죠. 그 자부심이 원동력이 되어 결국 신라는 삼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대업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첨성대에서 배워야 할 지혜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정확한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신라인들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철저한 관측과 수치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둘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여왕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 그녀는 칼을 휘두르는 대신 하늘의 암호를 푸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셋째는 기본에 충실한 설계입니다. 1400년을 버틴 내진 설계의 비결은 화려함이 아니라 무게중심을 낮춘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첨성대의 돌 365개는 1년의 약속입니다. 27단의 높이는 달과 여왕의 상징입니다. 정가운데 창문은 24절기의 이정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신라의 천년 역사를 지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 들판에서 마주하는 저 돌탑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간절한 기원이자 시대를 앞서간 초과학의 증거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우리도 길을 잃은 기분이 듭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겠어요. 당장 매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첨성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하늘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들고 별을 읽었던 선덕여왕의 기계를 말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위대한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우리만의 첨성대를 세워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우리 역사의 빛나는 지혜를 통해 더 단단해지고 내일의 길을 찾는 밝은 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묻혀있던 우리 역사의 찬란한 진실을 찾아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신라의 금관에 숨겨진 황금공학의 비밀과 그 속에 담긴 시베리아 기마민족의 인과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